고등 독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천재교육에서 만든 고등 독서 관련된 교과서 수업이고요. 오늘 나가게 될 단어는 그중에 첫 번째 1단원 독서의 본질 중에서도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짧게 끝날 겁니다. 독서자료 선택하기라고 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습서 기준 페이지 16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제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멘트를 남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다 수강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멘트를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금일 학습 분량이 마무리된 것으로 인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빨리 감기 해봤자 중간에 제가 어느 부분에 어떤 말로 인증해라라고 말할지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빠르게 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수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10쪽 볼게요. 10쪽에는요, 독서자료 선택하기라고 해서 생각력이라고 하는 도입부 나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바로 11쪽 보시면 소단원 개념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1번.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박스 보실게요.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네모 쳐보자. 독서의 목적. 첫 번째 기준입니다. 독서의 목적. 두 번째 네모, 글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독서 자료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독서 목적 고려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독서 목적도 1번 일반적 목적 네모, 2번 구체적 목적 네모. 목적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목적 첫 번째 학업, 공부하려고, 두 번째 교양 쌓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즉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 보세요.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적이 되겠죠. 3번 글의 가치 네모 쳐보시면 아까 독서 자료 선택할 때 두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서 목적과 글의 가치.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글의 가치.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4번이 중요하죠. 고전의 밑줄. 여러 세대를 거쳐 검증된 가치 있는 글.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도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갈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거예요. 세 번째, 글의 가치를 판단할 때 밑줄, 직접 글을 살펴보거나 또는 직접 글을 살펴볼 수 없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라면 전문가의 평을 참고하는 것도 어떠한 교재 또는 독서를 위한 책을 선택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한 장 넘어가서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오른쪽 날개 보시면 제재 안내 있죠? 제재 안내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글쓴이가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 밑줄, 성찰하고 자신의 사유를 펼친 글, 사유는요, 생각이요. 글쓴이는 실용적 목적보다는 동그라미, 교양적 가치, 즉 실용성보다는 교양성이 중요하대요. 추구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또 두 번째 동그라미, 삶을 변화시키는 책인 고전. 고전을 읽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해당하는 독서가 가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되는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글쓴이의 주장 또는 주제가 되겠죠. 같이 볼게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시절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기지만 그러나 세모.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가 일반적이겠죠. 그럼 일반적인 시기에 책을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책을 많이 읽고 계신가요? 읽고 있지 못할 거야. 왜? 내신 준비해야죠. 모의고사 준비해야죠. 수행평가해야죠. 놀아야죠. 기타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지 못할 텐데 글쓴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볼게요. 그러나 세모 치시고요. 오늘날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밑줄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라고 하는 건 결국
수능이나 입시 위주의 독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쓰기는 이러한 독서를 추구하지 않고요. 교양성을重시하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또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독서 유형이 되겠죠. 교양 독서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게임 또는 만화책, 그들이 읽는 문학작품이나 교양 독서는 밑줄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것들. 즉 결국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독서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글쓰기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신적인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교양 독서의 필요성이나 교양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뒷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성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밑줄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의 독서 밑줄. 아까 봤던 건 청소년, 즉 학생의 관점이었다면 지금 밑줄 친 것은요 성인의 독서 실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성인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결국 일반적인 성인도 독서하는 양상 자체가 글쓴이가 추구하는 양상과는 조금 반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 독서의 필요성과 교양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죠. 이어서 볼게요. 대세가 이루면서 여기 네모 개성 있는 교양 있는 독서. 지금부터 네모치는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들에 대해서 크게 네모칠게요.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목록에 연애, 목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 주는 책, 요리, 재산관리, 여행,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당장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여기 네모입니다.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는 책, 마찬가지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 그럼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는 결국 개성 있는 교양인이 읽는 책이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정, 여기 네모, 자신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인. 결국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독서의 목적이 되겠죠. 방금 네모친 거 보세요.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되겠죠. 잘 팔리는 인기도서를 넘어 실용도서와 처세술의 책을 넘어 여기 네모 자신의 내면적 삶의 변화.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목표. 가져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기 또 네모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 마찬가지가 되겠죠.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이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심과 비타민 부족,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듯이 밑줄 쳐보세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 직유법. 그럼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되고 있겠죠.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 초래. 도서관,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들을 꺼내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여기 네모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 이것도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되겠죠. 그런 책들은 약으로 치면 몸 전체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약이라고 하는 건 몸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 거야. 조그마한 것이 볼게요. 특정한 질병의 효능을 발휘하는 기능 위주의 양약, 서양의 약과는 대비된다. 즉, 책이 몸의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밑줄,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길, 즉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가 되겠죠.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좋은 책들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인가?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책이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좋은 책 동그라미 지금부터는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이 나올 겁니다. 1번 밑줄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좋은 책이라고 선별할 수 있대요. 또 2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밝게 하는 책. 두 번째 좋은 책의 기준. 오른쪽 끝부분 세 번째입니다.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가슴이라고 하는 건 감성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머리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부분이 되겠죠. 좋은 책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보편적 가치 동그라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가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할 거야. 그것을 획득한 책이 한 권이 있대요. 동그라미 고전. 그래서 글쓴이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넓은 의미에서 고전 네모 쳐보세요. 넓은 의미의 고전이 나오면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도 나올 거고요. 이 부분에 가지고 내용을 치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고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니까 넓은 의미의 독서와 좁은 의미의 독서를 서술형으로 쓰게 할 수도 있겠죠.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밑줄, 세월의 흐름을 추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 넓게 보는 고전. 반면에 동그라미,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 오랜 세월 동안 밑줄,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 저술. 좀 미묘하게 달라요.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걸작과 명작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한대요.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밑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 눈으로 볼게요. 고전은 주어진 시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 세계, 사상, 철학, 취향, 감성, 고뇌,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동그라미 지적 산물의 최고봉,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고전은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A는 B다. 은유법.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한 문명권과 한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월이 흘러도라고 나오는데 여기 별표 5개 박아보세요. 고전의 가치와 역할이 나올 거고 고전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쓴이는 고전이라고 하는 책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어필하겠죠. 보겠습니다.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 눈으로 볼게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며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다. 왜 읽어야 돼? 이렇게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고 동서권의 고전들은 밑줄,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준 동그라미 등대. 아까는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라고 비유했고요. 지금은 등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에 오른쪽 보세요. 같은 역할을 한다. 아래 보시면 본문이 박스 정리되어 있는 것 바탕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용 정리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 날개 꼭 알아두기. 고전의 가치 별표 5개 받아보시면 이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왜 고전이 좋은 책인지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5쪽 보시면 15쪽은 내용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같이 볼 것만 짚어드릴게요. 1번, 2번이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기준과 좋은 책의 기준 동그라미, 고전의 개념 동그라미. 별표 100만 개 받으세요. 이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좋은 책의 기준은 뭐고 고전의 개념은 뭐고. 앞에서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아래 2번입니다. 독서 명언을 참고하여
사람들이 독서하는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자. 독서하는 목적 동그라미. 책을 선택할 때는 독서 목적과 글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독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중요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시 답을 통해 같이 볼게요. 책이 청년에게 음악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끊어. 뒤에가 중요하게 밑줄. 정신적 성장. 반면에 책이 노인에게 오락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끊어. 밑줄. 즐거움의 추구. 책이 부자일 때,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위안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끊어. 밑줄. 지식 획득이나 정신적 위로와 안정이 독서의 목적. 또 가장 필요한 책은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는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끊어. 밑줄. 창의적 사고가 독서의 목적. 아래가 하지만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는 고문진보의 글귀처럼 끊어. 사람은 독서를 통해 밑줄. 사회적 성공. 오른쪽. 인격적, 정신적 성장 등의 자아실현.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독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독서 목적이 되니까 명언과 1대1로 매칭시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텐데 오른쪽 17쪽에 2번 볼게요. 좋은 책의 특징이라고 박스 나와 있죠. 믿을만한 글쓴이가 쓴 책이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박스. 거기 예시서만 보시면 형식면에서와 내용면에서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에서도 내용면에서의 좋은 책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형식면에서의 좋은 책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좋은 책의 특징을 내용면과 형식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여긴 별표 5개 받으시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 포인트. 여기는 제가 같이 읽어드리는 건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읽지 않을 거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학습하실 때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나와 있는 건 수행평가처럼 진행되는 거라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는 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쪽에 더 읽어보기 보시면 도서 분류의 원리라고 나와요. 우리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000, 100, 뭐 예를 들어서 410.8, 기역 391 시옷 이러한 도서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기호들이 나오는데 그 기호와 관련된 설명문입니다. 정보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설명문이고 더 읽어보기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같이 보거나 아니면 개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는 더 읽어보기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단원 독서의 본질에 나와 있는 2번째입니다.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 오늘 본 영상의 멘트는요 제가 중간에 못했으니까 마지막 멘트는 녹차가 맛있습니다로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녹차 마시고 있어서 그냥 재밌게 녹차가 맛있습니다로 갈 테니 첫 번째 영상을 수강하시고 이 멘트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